네, 이번 시간에는 그 어느 여인의 운명을 보면서 사주 풀이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문의가 오는 게 격을 잡는 법, 격을 잡는 법, 그 다음에 거기서 용신을 찾는 거, 그 다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조후, 강약, 이거 계속 문의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오늘 이 사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직 사주를 부르면 자연으로 가서 사주 구조를 파악해라. 구조. 이게 이제 사주 보는 핵심인 거예요.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서 사주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거 나쁘다가 아니고, 이렇게 했던 고대 선배들의 고뇌가 있어요. 고뇌. 이렇게 했던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텍스트가 되고, 그 텍스트를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구조와 자연과 구조로 귀결되게 돼 있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노래 정화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격을 잡아봅시다. 격을. 그러면 여기 중기에 있는 병화가 투출됐죠, 정화로. 그럼 록겁격이에요. 록겁격. 그 용신은 관이나 식상. 이렇게 되는 거죠. 록겁격이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인성이 두르면 안 돼요. 인성이 두르면 안 돼요. 관을 와서 자기를 눌러주든지, 아니면 식상으로 해서 자기 힘을 빼든지, 그렇게 되죠. 자, 관은 왔어요. 이게 용신이 왔어요. 용신이 왔어요. 그런데 자, 관을 용신으로 놓고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 무술대운에 관이 용신인데 식상이 왔어요.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상관 경관이 돼서 부정적이죠. 여기 이때 왔어요. 그러면 관을 돕는 제가 왔죠. 관을 돕는 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이때 상관 경관은 대운이 나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세운에서 그 밑에서 상관 경관이 들어와서 그랬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좋았는데 후반기에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해에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이 사망하고 수억의, 그 사고가 특수한 사고라서 수억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11월에 받았어요. 그럼 전반기는 좋고 후반기는 나빠야 되는데 후반기가 나쁜 거예요. 오히려 상관 경관이니까. 전반기는 좋았고, 그래서 이걸 전반기 후반기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벌써 관이 용신인데 상관 경관으로 해가지고 안 좋지만 운에서 관을 돕는 재가 들어왔어요. 재생관, 그죠? 그리고 정화의 힘을 빼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재가 더 돈이 들었다. 그 남편 사망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우리가 남편 사망하고 돈을 받는 게 좋은 거냐? 그 생각을, 남편이 사망하고 돈 버는 게 좋냐? 이
길과 흉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국용신으로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이 대운 이모 세운의 이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예. 그러면은 용신이 왔는데 왜 사망했느냐? 그죠? 로꼬격의 용신이 관인데 왜 이때 관이 들어왔는데 사망했냐? 여기가 비겁이 들어왔다. 양인이 들어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상황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이제 잘못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신을 잡아서 풀이하는 게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 용신을 잡아서 풀이하는 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봄입니다, 봄. 초봄. 초봄은 설 지나죠. 설 지나면 매우 춥습니다. 춥다. 매우 춥다. 딱 이 봄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들이 봄에 성장을 해서 꽃을 피워야죠. 이렇게 딱 봄에 나무들이 쭉 와서 꽃을 이렇게 피워야 돼요.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이 정화,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 초봄에 아직 이 나무가 뚫고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꽃이 피기도 힘들어요. 일단 초봄이라서. 초봄에 꽃을 피기가 먼저 일단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게 인성이죠. 공부를 제대로 했겠냐. 열심히 하지는 못했겠죠. 왜? 나무가 성장을 못하니까. 거기에 비가 내려요. 비가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이 꽃이 피겠습니까? 피기 어려워요, 일단. 그러면 뭐예요? 이 나무라는 게 뭐예요? 이 비라는 게 뭐예요? 비라는 게. 남편이죠? 비라는 게 남편인 거예요. 나무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이분한테 인성이지만 남편한테는 식상이에요. 식상이라는 뭐냐? 남편이 부인한테 해주는 사랑, 내가 뭐 표현해, 사랑해, 자기 사랑해, 뭐 식상이죠, 식상. 남편한테 식상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해, 뭐. 그러니까 남편이 비를 내려서 나무를 키워서 꽃을 피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무를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편의 사랑, 또 정화가 자기 생존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목이. 목이 생존의 수단인 거예요. 돈도 될 수 있고, 학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제대로 이 비가 내려서, 즉, 남편 때문에, 또 관이죠, 이게. 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사주가. 관, 사회적 규범. 관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제약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무술년이 왔어요. 지금 이 목을 키워서 목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무술년이 와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토가 온 거죠. 이게 토라고 생각하면 그냥 토라고 되고 술토, 술. 건조하죠. 술은 건조하다. 술토는 건토. 그럼 목이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또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게 술토에 목은 진토에서 성장을 잘하죠. 우리가 토는
토는 목을 키우는데 토에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수를 빨아서 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건토예요. 이건 금을 죽이기 위한 토예요. 금을 죽이고, 향후에 제가 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이 술토는 금을 죽이고 화기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목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은 입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잎목도 이게 화기로 놀죠. 같이 화기로. 화로 노는 거예요. 화로. 예. 이것도 화로 돌아. 그럼 이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매우 힘든 여건에 지금 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경진년이 왔어요. 경진년이 뭐야? 금이 먼저 왔죠? 금이 왔습니다. 그럼 이분한테 제조, 돈이 왔어요. 이 돈이 반가운 돈이에요. 왜? 이 술토를 진토가 깨고 충으로 대운의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갖고 왔죠. 예, 그게 돈이죠, 돈. 돈이 득을 하는 거예요, 득. 예. 왜? 이것 때문에. 식상. 예. 예. 그런데 이게 술토는 깨지만은 뭐까지 집어넣느냐? 예. 수기를 쫙 빠르는 거예요, 진토는.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제가 12운성 이런 것도 할 텐데, 그 인묘 지인에서는 여기 해자축이죠. 자, 축, 신유술, 술, 사오미. 자, 여기에서는 수기가, 임수가 쭉쭉쭉쭉 진토에 완전히 입고되는 거예요. 입고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남편이 입고되고, 기죠? 입고되고, 이 그러니까 목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대세운 해석하는 기본인 거예요. 자, 아까 봄에 나무가 성장해서 여기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나무가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덕이 없죠. 덕이 없습니다. 자, 꽃을 못 피우고 있는데 또 토가 들어와서 이 목을 더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든 거예요, 이분은. 힘들어. 그런데 경진에 이게 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뭐예요? 꽃도 못 피우는데 열매가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부담스러운 돈이다. 일단 돈은 돈인데 부담스럽다. 뭔가 부정적인 돈이다. 부담스러운 돈이죠. 그런데 이게 진토가 이 수기들을 다 말랐어요. 말려. 그리고 이 술토를 충으로 대운을 깨고 들어와. 그러니까 화는 필 수 있죠. 꽃은 필 수 있죠. 여기에 꽃은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면 부담스러운 돈은 들었지만 이 과정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던 나무를 크지 못하게 했던 한기와 추기를 다 몰아내주고, 그게 관인 거예요. 사회적 규범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몰아내주고 들어온 금이라는 거예요. 즉, 이분은 아까 신강에서 이게 귀신이다, 이게 아니고, 봄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던 임수나 이 토기들, 술토를 깨고
깨고, 물론 여기는 세 군이 왕이라서, 여기가 세 군이 왕인 거예요, 왕. 군, 임금군 쪽. 세 군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텍스트에는 격국이나 운영하는 거 다 세운에서 운영하는 거죠. 세운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이 득이 되고 대신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됐던 남편이 입고되는 거예요. 입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때 돈은 부담스럽죠. 왜? 자기가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못 피우게끔 더 물기를 더 강하게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물길들을 진토 속에 싹 집어넣어서 나오는 금이기 때문에 남편은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남편은 사망하고 돈은 들어왔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모년에 이분이 사망했는데 일단 하늘에서 먼저 비가 내려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목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비가 내리죠. 비가 왔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거죠. 비가 내렸어. 일단 이 목들이 더 힘들어지죠. 타버리죠. 타버립니다. 누구한테? 겁주에 의해서. 비겁. 다 타버립니다. 자신이, 이건 타버리지. 자기가 기반으로 해야 될 목은 타버리지. 더 여기서는 비가 내리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삶을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여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도 마찬가지. 목이 다 죽어 있죠. 술토에 다 토에 덮여서 죽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모가 돼요. 여기다 그것도 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인옷을 해가지고 화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우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리고 세우는 사건, 사고, 득실, 길흉,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그런 분이 격을 잡고 하는 것보다, 이에 꽃을 피기 위해서는 어떤가, 이 꽃을 피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가, 봄의 정화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자연의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대운을 따지기 전에도 딱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꽃을 피워야 되죠, 봄에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인월이라는 곳에는 이미 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완연한 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화가 비가 내리니까 못 보여줘. 여기다 결혼 후에, 이게 45세 사이죠? 45세. 금명하시고 45세죠? 이 새에 정화가 어떻게 돼요? 절지에 떨어지죠? 절지에 떨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때. 그렇게, 여기서 원국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석해라. 이 자연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옛 선인들이 자연을 보고 이것을 추세에게 전달해서 문자화 시킨 거예요. 문자화 시켜서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도
문자를 보지 말고 이 자연을 본 거죠. 원래 있는 자연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을. 예, 그것이 이 명리 공부의 핵심이었더라. 예,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느 연인의 불행했던 삶을 통해서 사수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